안녕하세요. 자, 이제 발달사에서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쪽의 테마 6번입니다. 출제 빈도에서 우리 사회복지직이 2016년에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요. 16년, 15년. 근데 2020년에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 거기 누락됐는데 동그라미 1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사회복지직에 2020년 출제되었고, 자, 서울시 2019년 2월, 그 다음에 보호직에서 2018년이 이제 최근에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2020년 시험에서 사회복지직의 상평창의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삼국시대에서는 진대법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2007년 보호직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자, 우리 과거의 제도 중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을 중심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진대법 고구려 고국천왕 춘궁기 3월 7월에 광국을 대여했다가 추수기인 10월에 관해도로 납입. 자, 그 다음에 대국자 모구면이 또 출제가 되었어요. 자, 춘궁기 등의 백성에게 대항 광국을 거둬들일 시기가 되었는데 재해로 인한 흉작으로 상환이 곤란할 때 원래 광고 및 이자를 감면한다. 자, 끝이 이제 면으로 끝났으니까 이거 감면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고려시대 정인지 고려사에 5개 종목의 진율 사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읍면지제, 황과고독, 진대지제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고 그 다음에 제면지제입니다. 이 제자가 재앙제자입니다. 그리고 면자가 면할 면자죠. 그러니까 이 재난의 시기에서 면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재지변, 전쟁, 질병 등으로 인한 이재민의 조세 부역 및 형벌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면제한다, 감면한다. 이 면제, 감면 이건데 거기 수한진료 진대지제는 숫자가 물숫자니까요, 홍수입니다. 한자가 가물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가뭄입니다. 그 다음에 진료는 역병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거기서 진자와 대자가 있는데 이 대자, 대여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급여해 준다, 제공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천재지변, 전쟁, 질병 똑같이 재난이죠. 근데 이럴 때 이재민들에게 뭘 한다? 급여, 대여한다. 이게 지금 제면지제와 수한진료 진대지제의 차이. 자, 그거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납속보관 지제는 고려 충렬왕 때의 국가 재정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였어요. 그래서 국가에 일정한 금품을 납입한 자에게 관직을 주었던 제도로서 구율과 무관했던 제도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데 이후에 충무광 때 구율하기 위한 제도, 즉 재원조달 방법으로 변화되었다. 맨 처음에는 구율과 무관한 제도였는데 구율하기 위한 제도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기억하시고 이거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상평창 조적을 통한 물가 조절 그리고 구빈,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2012년 사회복지직의 문제가 나왔는데 2020년 다시 사회복지직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던 것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자, 그다음에 동서대비원과 해민국은 둘 다 병원인데, 즉 구료기관인데,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동서대비원은 현대병원과 자, 거기 복지원, 자, 수용시설을 겸했다. 자,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조선시대 동서화린원으로 계층되었다는 거, 거기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아두감. 자, 해아두감의 아자가 아이아자예요. 그러니까 아이와 뭔가 관련되어 있겠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해아도감. 우리나라 최초의 관설 영아원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시대는 그 비왕제도하고 구왕제도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그 비자가 갖출 비자예요. 자, 황자가 흉년들 황자거든요. 그러니까 흉년에 대비해서 갖춘다. 자, 흉년에 대비해서 갖춘다는 것은 곡물을 창고에다 저장해 놓고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왕제도는 끝이 창자로 끝나요. 이 창자가 창고를 의미하는 창자예요. 그래서 창고에다가 곡식을 저장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자, 갖추는 겁니다.
자, 흉년에 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곡식 저장을 통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자, 의창, 상평창, 사창. 조선시대 구빈제도 이 삼창이라고 하는데 의창과 상평창과 사창 중에 이걸 이제 의창과 상평창은 국가 차원의 구제제도이고 그리고 사창은 민간입니다. 촌락단위 민간에서 했던 구율제도이다. 자, 어떻든 이 창자로 끝나니까 애들이 모두 다 뭐다? 구황제도가 아니라 비황제도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구황제도로 가보면 자, 이 구제할 구자거든요. 그러니까 흉년에 구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즉 직접적인 구빈 대책이죠. 자, 거기서 시식소가 2011년 사회복지직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시식할 때 시자가 베풀 시자예요. 그 다음에 식자가 먹을 시자, 먹는 것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현재 노숙인 대상 무료급식소 있죠. 노숙인 대상 무료급식소 바로 그게 시식제도 또는 시식소입니다. 현재 노숙인 또는 뭐 노숙자, 우리 시험에 노숙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자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노숙인이라고 해야 합니다. 뭐 시험은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뭐 장애자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자, 그리고 기로소하고 치사제도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식소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기로소는 자, 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과 관련되어 있다. 야, 이게 경로당, 오늘날 경로당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치사제도는 치사해서 그만둔다. 이렇게 치사해서 그만둔다.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많은 벼슬자가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는 것인데 오늘날 뭐 나이 많아가지고 물러나는 것은 이제 정년이잖아요. 해고. 근데 오늘날의 해고를 위한 정년제와 의미가 다르다. 경로의 의미가 있다. 이건 뭐 그 해고의 의미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경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고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만둬 라고 하니까 이 그만두는 사람이 치사해서 그만둔다 하고 이제 그만뒀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치사제도는 그만두는 건데 근데 이건 오늘날의 해고를 의미하는 정년제와 다르다. 경로의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진율청을 제가 집어넣었는데 이 진율청이 1급 시험에서 이게 최근에 나왔어요. 이게 나왔어요. 본래는 이제 이 과거 제도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거든요. 본래 1급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에서 이게 나와버려서 거기 진율청, 의창이나 상평창과 같이 흉년으로 인한 이재민과 빈민을 구제하는 국가기관. 자, 이게 거기 이제 진율청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상평창이 이제 진율청에 병합되었다. 인조 13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자율전칙. 자율전칙은 조선시대 정조 때입니다. 아동복지 관련 법령이죠. 자, 이거 유기불황걸식 아동보호법이에요. 자율전칙. 이거는 그래서 이제 수양하고 그러니까 위탁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노동능력 있는 빈민 없는 빈민 그리고 요보아동으로 나뉘잖아요. 그때 요보아동이 바로 가정위탁이 있었죠. 위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제. 기억나세요? 자, 기억 안 나면 엘리자베스 빈민법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요보아동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체했는데 가정위탁, 무료 위탁 그리고 도제, 유료, 도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위탁 그게 이제 여기와 같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취지와 대동소이하다. 이 자율전칙. 자, 그리고 인보제도에 정부 차원의 제도와 민간 차원의 제도가 있는데요. 거기서 오가통 제도가 이게 1급에서는 몇 차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날개 쪽에 논점에 사회복사 1급의 논점입니다. 그건 사회복사 1급 시험 이렇게 해놓은 것은 자, 그리고 논점 플러스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이면 그건 공무원 시험의 논점이고요. 그리고 뭐 1급 플러스 공무원 시험 이렇게 나오는 것은 1급에서 먼저 나왔던 것이 공무원 시험에 다시 튀어나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든 오가통 제도는 거기 5호자에다가 집가예요. 5집을 한 통으로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오가통 제도는 조선시대 정부에 의해 어느 정도 강제성 동그라미 강제성을 지닌 인보제도입니다. 지역 통제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집을 한 통으로 묶어놓고 우리 조선시대 역사에 보면 탄관오리가 성행하고 그리고 이게 백성들이 야밤도주하고 화전민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그 불을 질러가지고 밭을 일구는 게 이제 화전민이잖아요. 근데 이 야밤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5집을 한 통으로 묶어놔요. 그리고 한 집이 도망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집이 군역과 부역을 졌어요. 그 도망친 집, 에서 져야 할 것을.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강제성을 지닌 인보제도다.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향약은 2003년 지방직에서 나왔던 겁니다. 특히 거기 향약에 주된 내용, 자 덕업상권, 과실상규, 애속상교, 환난상율조에서 이 환난상율조가 상부상조와 관련 깊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요. 그다음 이제 일제강점기로 가게 되면 일제강점기 조선고령입니다. 조선고령 1944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겁니다. 자, 이게 미군정 시대에 가가지고 후생국보 3호의 시향이 공공부조 관련된 조문이었는데 이게 조선고령과 유사했어요. 즉 조선고령을 뺏긴 거죠, 한마디로. 자, 근데 그렇다고 조선고령이 미군정 시기에 실시되었다면 안 됩니다. 미군정 시기에 실시된 건 아니에요. 근데 후생국보의 3호의 시향이 바로 조선고령을 뺏겼다. 자, 그게 이제 우리 1961년에 생활보호법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공공부조법의 역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조선고령, 그 다음에 미군정 시기의 후생국보 3호의 시향, 그리고 1961년에 생활보호법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99년 9월 7일 국민조생활분양법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헌헌법 1948년이죠. 생존권을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했다. 자, 언제? 1948년에 생존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개쭉 봐보세요. 재헌헌법 때 거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요 헌법 제34조가 이제 이 생존권 조항이거든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게 헌법 제34조에 있는데 헌법 제34조가 1항부터 6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 외워야 돼요. 이게 이제 법제론에서 이건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자, 168쪽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168쪽에 사회권적 기본권이 나와 있어요. 그 표에서 생존권적 기본권 보이세요? 헌법 제34조? 헌법 제34조는 1항부터 6항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 1항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2항이 사회보장, 사회복지. 자, 3항이 여자의 복지. 자, 4항 노인과 청소년. 그 다음에 5항 보니까 신체 장애자. 장애인이 아니라 신체 장애자라고 되어 있죠. 그걸 장애인 및 하면 틀립니다. 어쨌든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료,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보호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거기 5항 거기 이렇게 5항을 앞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 날개 쪽으로 끄집어내서 이게 언제 제정된 거예요? 이거 이와 유사한 조문이 자 1948년에 제정되었다. 재헌헌법에서 이게 만들어졌다. 이 규정 자체가 자 이렇게 즉 규정되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거기 1항 있잖아요. 1항 거기 또 1항 아까 1항에 보면 거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했죠. 그게 1962년 헌법에서 규정됩니다. 여기다가 해가지고 자 1962년 헌법에서 규정된 거예요. 자 1항은 그 다음에 5항이 48년 재헌헌법에서 규정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저 거기 5항에 공공부조와 관련된 공공부조에 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보호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지금 빈민과 관련된 공공부조 관련된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공공부조에 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내용 그 끝에다가 5항 끝에 그 내용 해가지고 1961년 생활보호법이라고 적으세요. 1961년 생활보호법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거기 6항 보니까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들어가 있잖아요. 재해. 그래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거기 화살표 끝에 해놓고 1962년 재해구호법이라고 적으세요.
이게 연도에 나왔거든요. 재정 순서 연도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60일 다음에 62. 그죠? 5항 다음에 6항. 이게 이제 5항이니까 공공부조 관련된. 그다음 6항에 이제 재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공부조 관련된 생활보호법. 그다음에 재해구호법. 이렇게 5항 다음에 6항, 60일 다음에 62. 이렇게 같이 외워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요. 23쪽입니다. 자, 여기 이제 연도를 외워야 하거든요. 이 연도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재정 순서가 또 나오기도 하고 해서 자, 기출 표기를 제가 다 해놨어요. 과거 기출 문제, 기출 논점까지. 그러니까 기출 표기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일단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자, 거기 공무원연금법, 사회보험 관련법 중에 첫 번째다. 자, 이 사회보험. 우리가 거기서 이 공적연금제도라는 용어가 나와요.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 플러스 특수직업연금입니다. 특수직업연금. 그리고 이 공적연금제도는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것이냐면 사회보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회보험 제도에 공적연금제도가 포함되는 거예요. 알았죠? 공적연금제도가 사회보험제도에 포함된다. 자, 그러니까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순서에서 보게 되면 사회보험법의 재정순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5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데 근데 5대 사회보험 말고 공적연금제도까지 포함을 했을 때 얘들도 특수직업연금도 사회보험제도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다음 중 사회보험제도가 아닌 것은 하고 나올 때 특수직업연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건 사회보험제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얘도. 그래서 거기 공적연금 재정 순서 보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이게 나중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으로 바뀌거든요. 맨 처음에 사립학교 교원연금입니다. 자, 그다음에 국민연금법, 공군사관학교 국민을 위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보험 관련법에 가장 먼저 제정된 것은 공무원연금법이 되게 되죠. 연도까지 외울 수 있으면 좋고요. 순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60년, 63년, 그리고 73년, 그다음에 86년 이렇게. 본래는 이 공무원연금법일 때 군인이 그 안에 포함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군인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으로부터 이제 분리가 된 겁니다. 63년에. 자, 그리고 24쪽으로 와서 자, 생활보호법 61년. 연도 외워야죠. 아까 외우는 방법 알려줬습니다. 자, 이 조선고령의 원칙을 사실상 답습해버렸다. 그래서 사실상 조선고령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연령 고려하고 근로능력 유무 고려하게 됩니다. 똑같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철폐되는 것이 바로 1999년 9월 7일 국민초 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인구학적 요건. 그 인구학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을 따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로능력 여부를 따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공공부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복리법. 자, 이게 아동복지법으로. 자, 요거는 이렇게 세트로 알고 있으면 돼요. 1981년에 세트로 만들어져요. 아동, 노인, 장애인이. 그래서 아동과 노인과 장애인인데 이 당시에는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았고 장애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냥 장애자라고 하지 않았고 심신장애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그 다음에 심신장애자 복지법, 요게 세트로 만들어지게 돼요. 언제? 1981년에. 그런데 아동복지법이 얘가 전신이 있었다는 거죠. 먼저. 언제? 1961년에 아동복리법으로. 이게 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복리법은 전쟁고 아이들 대상으로 했고 81년에 아동복지법은 이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도 아동복지법, 지금도 노인복지법이라고 해요. 근데 얘만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지금은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현재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뀐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1989년입니다. 이거 연도 외우는 건 쉬워요. 이 이유가 뭐냐면 띵띵띵
왜 그러냐면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있었거든요. 88 서울올림픽. 그래서 그때 88 서울 장애인올림픽이 이때 개최가 됩니다. 장애인올림픽. 자, 이 장애인올림픽 개최로 인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세트로 알고 있으면 돼요. 얘들은.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재고법. 이거 2005년 경기에 나왔다가 2011년 보직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생활보호법 다음에 재고법, 61 다음에 62, 5항 다음에 6항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언제 신설되었다? 1962년 헌법에서. 자, 그게 2016년 보직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군인연금 아까 63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산재보상보험법 5대 사회보험으로 따지게 되면 이게 가장 먼저 제정이 되게 되죠. 자, 그 암기법 넣어놨는데 5대 산의 연구는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자, 5대 산에, 자, 5대 산에서 재료 가져다가 연고를 만들면 연고는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연도, 재정연도는 알아야 돼요. 5대 사회보험 당연히 재정연도 알아야 돼요. 자, 산재보험은 1963년 11월. 자, 의료보험 1963년 12월. 한 끗 차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아까 1986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고용보험 1993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2007년에 제정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4대 보험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4대 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을 때 여기까지 딱 제정되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4대 사회보험이 완비가 된 거예요. 완비. 언제?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됐을 때. 그래서 우리 시험에 1990년대 사회보험이 정비되었다. 맞아요. 4대 사회보험으로 정비가 된 거예요. 또는 4대 사회보험이 완비되었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90년대 바로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을 때. 그리고 여기서 시행연도까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의료보험법이 1963년에 12월에 제정이 되는데 그런데 얘가 시행은 언제냐면 1977년이에요. 63년에 제정됐는데 한참 후에 시행이 되죠.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에 시행이 돼요. 2007년 제정, 2008년 시행.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시행년도 좀 알고 있으면서 이게 77년에 시행됐을 때 여기다 500인이라고 적으세요. 500인. 자, 88년 이게 시행되었을 때 10인이라고 적으세요. 500인, 10인. 무슨 말이냐면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강제 적용으로 시행이 된 거예요. 이때. 자, 그 다음에 여기 시행됐을 때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당연 적용, 강제 적용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거기까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사회보험 전국민 그리고 전 사업장 1인 이상 확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무조건 다 강제가입으로 적용되는 당연 적용으로 되는 순서인데 그러니까 1인 확대 다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 거기 암기법 결혼이 일의고 우리가 이르고 빠르고잖아. 빠르고 결혼이 이르고 연상과 결혼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이건 이제 상은 산자 산재보험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암기를 위해서 의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 건강보험제도입니다. 이 고용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그다음에 산재보험제도. 자, 이걸 거꾸로 가면 돼요. 2000년, 자 99년, 98년,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얘는 10년 터울이에요. 그래서 89년이에요. 89년, 98년, 99년, 2000년. 이렇게 외우세요. 자, 어떻든 지금 이제 1인 확대되었다까지. 그 다음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1963년에 이 법이 제정이 돼요.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데 이건 7개 조문밖에 없었어요. 자, 사회복지 전체를 규정하는 법인데 7개 조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법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자꾸 수정도 없이 계속 와요. 법이 이제 개정되고 그래야 하는데 개정도 없이 계속 와요. 그러다가 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으로 제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1995년 사회보장법 연도 무조건 요하거든요. 95년 무조건 요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같이 이제 외우면 좋은 것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사회복지 해보자 해가지고 자, 오른쪽 25페이지 제일 아래 봐보세요. 제일 아래 보면은 거기 정신보건법 보이세요? 여성발전기본법 보이세요? 그죠? 그 정신보건법 바로 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죠? 2015년 사회복지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7개 조문밖에 없었던 아주 가식적인 법이었던 거. 그게 이제 나중에 95년에 제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으로. 어차피 사회보장기본법 95년 외워야 한다고요. 그러면 사회복지 제대로 하자. 즉 정신 바짝 차리고 사회복지 해보자. 그래서 정신보건법이 95년에 같이 제정됐고 여성한테 잘하는 복지,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에 같이 제정이 되었다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여성발전기본법 거기 기출표기 안 돼 있는데 그게 우리 연도에서 과거 기출문제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와서 거기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그 아래 보니까 의료보험법 1963년에 제정되었던 이 의료보험 63년 12월에 제정됐던 의료보험법은 가입이 임의적이었어요. 자, 가입이 임의적이라고 하는 거, 이 민간보험이 임의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이 강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입이 임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으로서 의의를 상실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사회보험은 강제여야 하거든요. 임의적이면 안 되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보험은. 근데 63년에 제정된 것은 자, 가입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이 사회보험 의의를 상실했던 것인데 이 법이 시행되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거기 보면 76년에 이 법이 개정이 돼요. 그리고 그 개정된 것이 77년에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76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 아까 500인 이상 사업장 강제 적용으로 바뀌고 그 76년에 개정된 게 77년에 시행된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참고로 왼쪽 날개에 제일 위에 보면 건강보험의 연역이 나와요. 63년 12월 제정 가입의 임의성. 그리고 76년 이 전부 개정돼 가지고 500인 이상 사업장 강제 가입 의무화. 그게 77년에 시행됐고요. 그다음에 89년에 아까 1인 확대 되었고요. 그다음 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돼요. 자, 국민건강보험법이 99년에 제정됩니다. 그러면서 행정이 완전 통합돼요. 행정이 완전 통합됐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이 일원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합주의 운영 방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1977년 시행됐을 때. 그러다가 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행정이 일원화된 겁니다. 그리고 99년에 제정된 것이 2000년에 시행됐거든요. 그 법이 국민건강보험법이. 그러니까 2000년에 통합 실시된 거예요. 그리고 2003년 재정통합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제도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자,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알아야 돼요. 자, 24페이지 제일 아래 그 아래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보이죠? 자, 근데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됐을 때 이 두 가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은 당시에 국민학교를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즉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학력자도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격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제도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을 몇 차례 하게 되는데요. 그 왼쪽 날개 보세요. 자, 이게 이제 1급 시험에서는 아주 잘 나오는 것인데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70년에 제정되고 나서 83년 개정 3가지, 92년 개정 2가지, 97년 개정 3가지, 2000년 1가지, 2003년 2가지. 요거를 개정 내용과 주요 내용과 그 다음에 연도를 짝지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잘 나오고. 그리고 92년과 97년 전부 개정되었었습니다. 이때. 자, 어쨌든 이제 83년에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정비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이때.
70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83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그리고 1, 2, 3급으로 자격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사회복지관이니까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 근거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에다가 마련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이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을 빼도 되고 뭐 붙여도 되고 어쨌든 이게 법정 규정화됩니다. 즉 법정 단체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으로 들어간다 이게 83년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외울 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하더니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보고 마음껏 시설 단체 만들고 연합하라고.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 연합 시설의 연합입니다. 또는 단체 연합. 그러니까 마음껏 시설 만들고 니들 연합해. 이거 법으로 이렇게 규정해줄게. 이렇게 해서 자, 이 세 가지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92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 다음에 복지사무 전담기구 이 규정이 이때 92년에 생깁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87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7급 별정직으로 시행이 먼저 되고요. 1987년에 그리고 이제 이게 법으로 92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명칭이 만들어지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는 복지사무 전담기구 조문이 생깁니다. 자, 이것도 뒤에 이제 공부하면서 또 나와요. 이게 이제 복지사무 전담기구는 현재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로 명칭이 바뀌어 있고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가 이제 지금은 옮겨져 가지고 사회보장급여 이용자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습니다. 그 나중에 뒤에서 공부할 거겠다. 어떻든 이거 제정 이때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갔던 연도 이거 알아야 하고 97년이면 우리나라가 IMF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졌다. 이 신고제는 개인도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려요. 자, 이건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요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떻든 자 사회복지시설 설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그리고 그냥 지원하지 않겠다. 평가해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평가제도 도입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 그리고 시설 평가하니까 사람도 평가하겠다. 1급 국가시험제도 도입됐다. 이렇게 같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2000년 사회복지의 날을 제정합니다. 9월 7일 이 책이 9.7이잖아요. 바로 사회복지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출하는 날, 사회복지의 날.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돼가지고 2000년 10월에 시행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연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3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의무화 4년마다 수립하는 거 지금 이제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어떻든 이때 2003년입니다. 이때 수립하도록 이 규정이 마련됐고 그 다음에 시군구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지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하는데 복지가 다 보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잘 나오는 것인데 그것도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정리할 겁니다. 자, 그다음 자 국민복지연금법 보이죠? 이제 사공화국으로 갔는데 뭐 공화국별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구분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법과 그 연도를 알아야 돼요. 자 국민복지연금법은 2016년 보호직에서 문제가 나왔네요. 1973년에 이 법이 제정돼요. 국민복지연금법. 근데 73년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이후로 오일 쇼크 즉 이제 경기 침체가 있게 됩니다. 오일 쇼크로.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이 법이 제정은 되는데 시행은 못해요. 그러다가 이 국민복지연금법이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제정이 되고 88년에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 이제 전신으로 볼 수 있겠죠.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자 계속 거기 사립학교 교원연금이 이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으로 바뀌는 거 뭐 이게 명칭 바뀐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법 제명 바뀐 것은 자 거기 의료보호법 1977년이죠. 의료보호법. 자 우리가 공공부조 5대 공공부조법이 있어요. 5대 사회보험법이 있는 것처럼 5대 공공부조법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일단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이제 법 그 의의로 보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입니다. 자, 이 의료급여법은 질병의 문제고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의 문제죠. 빈곤을 구제해 주는 것이고 의료급여법은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자, 빈곤과 질병.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을 공공부조법의 양대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한데, 근데 이 법 자체의 내용이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5대 공공부조법에서 얘는 빈출도가 이제 과거에만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최근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떻든 이 법 제정 연도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의료보호법이 77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그 질병의 문제니까 가난하면 우리가 뭐 똥구녕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 똥꼬가 관련돼 있는. 그래서 이제 77 이렇게 좀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25쪽으로 와서 제일 위에 아동노인 심신장애자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건.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 시행. 자, 최저임금법이 86년에 제정되고 바로 시행돼요. 제정 시행. 그런데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것은 1988년에 시행됩니다. 자, 이거 2017년 서울시에 문제가 나오고 2016년 사회복지직에 또 출제가 그러니까 2016년 사회복지직이 먼저 나왔죠. 자, 2016년 사회복지직 나왔던 그 해에 1급 시험에서 얘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이게 나와버렸죠. 1급에도 처음 나왔던 것이 우리 시험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제 처음 나왔거든요. 이렇듯이 1급 시험이 먼저 시험 보잖아요. 1, 2월에. 그러면 1급 시험에 나왔던 논점들이 우리 공무원 시험에 그 해에 공무원 시험에 튕겨 나오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여러 경우 있었습니다. 뭐 윤리강령의 기능이라든지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회경제주체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1급 분석하고 그걸 이제 우리 시험에 모의고사에 반영해드리고 하고 있는데요. 자, 시험을 앞두고 모의고사를 출제할 때, 자, 어쨌든 이제 최저임금법이 86년에 제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제정됐을 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됐던 거예요. 자, 여기 도입과 시행은 다릅니다. 이게 구분되는 문장으로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이게 도입은 실시가 아니에요. 실시된 건 언제예요? 시행이 이게. 우리가 시행을 실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나오는 최저임금 제도는 언제 도입됐다고요? 1986년에 도입됐다고요. 최저임금법이 제정됐을 때 그 법의 이 최저임금 제도가 거기에 규정이 된 거거든요. 법으로 규정된 걸 도입이라고 해요. 자, 근데 그 법이 시행은 86년에 바로 제정 시행 바로 되긴 하는데, 근데 최저임금 제도 자체는 88년에 시행됐단 말이에요. 1988년. 87년까지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지, 최저임금이 얼마로 되어야 할지 그걸 이제 정했고, 그게 이제 88년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볼까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규정된 건 도입된 건 언제예요? 도입은 규정이니까 법으로 규정된 거니까. 자, 이 법 아까 99년 9월 7일 날 제정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1999년에 도입된 겁니다. 자, 이 법 자체가 시행된 것은 2000년 10월에 시행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0년에 시행된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 아까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가 도입된 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이 언제 있었죠? 이게 IMF 1997년이죠. 그래서 얘가 1997년에 도입된 겁니다. 자, 근데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최초로 실시된 건 언제일까요? 바로 1999년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급 국가시험제도 한번 볼까요? 1급 국가시험 제도도 사육사 1급 국가시험제도도 아까 도입된 것은 97년 개정사항에 있었죠. 그러니까 1997년이고요. 얘가 최초로 시행된 것은요.
2003년 제1회 시험입니다. 시행됐을 때. 자, 이렇게 구분해야 돼. 이렇게. 아, 도입과 시행은 다르구나. 이렇게. 참고로 이제 아까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하는 것도 2003년에 도입됐잖아요. 근데 이게 시행되는 것은 2005년에 시행되거든요. 이게 그때부터 수립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수립 시작이 그때부터예요. 그리고 이제 제1기가 시행되는 것은 이제 그 2006년 다음에 2007년부터 이제 제1기가 시행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어떻든 정리할 겁니다. 아,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다시 25페이지에 그 보호관찰법 나와 있고요. 보호관찰법은 우리 복지법, 즉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을 물어봐요. 근데 2011년 보호직일 때에는 이게 아직 추가되지 않았을 때 이걸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추가돼가지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에 들어가.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리할 거고 그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모자복지법 보세요. 1989년이죠. 89 이렇게. 모자가정의 엄마가 암기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모자가정의 엄마가 시장에 점포도 없이 시장 구석에 앉아가지고 물건을 팔고 있어요. 뭐 나물이나 뭐 이런 것들 팔고 있어요. 팔고 있는데 모자 가정의 엄마가 팔고 있다. 모자 가정의 모자 복지법. 자, 근데 애들이 모자 가정의 엄마니까 애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빨리 집에 가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한 칠에 다 팔았다. 빨리 팔고 가야 하니까. 그래서 2007년, 자 2008년. 자, 한부모 가족지원법 2008년. 다문화 가족지원법 2008년.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지원법 2007년.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지원법 2008년 이렇게. 연도 같이 외워놓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이게 90년에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직업재활을 추가시켜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이제 2000년에 제정이 돼요. 이것도 장애인 관련 법 제정 순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과거에 장애인과 관련된 법들을 나열하고. 자, 영유아보육법 91년이죠. 어린이집에다가 아이들을 맡기고 여자들이 일하도록 구제해줬다. 1991년. 일하도록 구제해줬다. 9일 일하도록 구제해줬다. 91년 이렇게 외우시고. 자, 고령자 고용 촉진법은 좀 이제 그 중요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고용보험법. 이 법이 제정되면서 4대 사회보험 제도가 완비되었다고 했어요. 아까. 그다음에 또 사회보장 기본법, 정신보건법, 그다음에 여성발전기본법 설명했고요. 특히 이제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에 이제 전부 개정이 또 되게 되죠. 자, 그 아래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인데 1997년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라고 되어 있죠. 걔도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의 지역사회복지 일전 추진책에서 이제 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연도 외울 때 아예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자, 1997년이면 IMF 때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민간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을 제정한다 해가지고 민간 자원 동원입니다. 사회복지 자 공동모금법이에요. 이때는. 자, 근데 이때 제정된 것이 언제 시행되냐면 1998년에 시행이 돼요. 98년 시행되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이 되거든요. 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99년에 시행됐구나. 아니, 설립되었구나. 이렇게 97 다음에 98. 그 다음에 공동모금 회법으로 바뀌게 된 것이 1999년이에요. 그러니까 97, 98, 99 이렇게 법 제정 순서 나올 때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으로 나오면 97로 계산해야 하고 공동모금 회법으로 나오게 되면 99년으로 계산해가지고 풀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장애인 관련 법들을 아까 나열해놓고 이제 순서 물어본 게 2008년 충북에서 이거 물어봤었는데 그때 나온 거고요. 자, 청소년 보호법 나오지는 않았네요. 자, 안기법 넣어놨는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국민건강보험법 아까 설명했어요. 99년 제정돼서 2000년 시행됐고 99년 제정됐을 때 행정 완전 통합, 2000년 시행될 때 행정 통합 실시, 2003년 재정 통합까지 국민초생활보험법 아까 이거 다 설명했고요. 자, 그리고
거기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죠. 2004년. 2004년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자, 최근에 2007년에 나오고 나서 2013년, 2018년 나왔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자,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 시험은 법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과거에 근데 이제 재정연도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1급 논점에서는 이게 좀 몇 차례 나왔습니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 천사 같은 가정 만들자. 네, 1004년은 있을 수 없으니까 2004년에 제정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어떻든 우리한테는 시험 연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바뀐 것은 나중에 우리 공공부조법에서 제가 한꺼번에 정리할 거고요. 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 그 알아야죠. 그 긴급복지지원법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세트예요. 긴급복지지원법은 5대 공공부조법 중에 하나입니다. 5대 공공부조법 중에 하나예요. 자, 5대 공공부조법 중에 하나니까 중요한 거죠. 참고로 167쪽으로 잠깐 갔다 올게요. 167쪽 봐보세요. 167쪽에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위계구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사회보험법 5개 나와 있죠. 5대 사회보험법. 그 다음에 공공부조법 5개 나와 있죠. 5대 공공부조법. 자, 그리고 사회보험법 거기 특수직영연금 나와 있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그 다음에 별정우체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어떻든 그것도 특수직영연금도 사회보험제도다라고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조법에서 5대 공공부조법과 관련된 연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 이게 공공부조법의 양대축이라고 했죠. 이 두 가지가.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잖아요. 기초연금, 그 다음에 장애연금 나와 있는데 자,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다시 와서 자, 거기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입니다. 이거 어차피 외워야 돼요. 어차피 외워야 하니까 여기다 딸려서 외우면 좋은 거. 뭐가 그렇게 긴급할까? 우리나라. 자, 저출산 고령사회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2005년 같이. 이렇게 긴급하니까 자원봉사자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도 2005년 이렇게 외우시고요. 특히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연도, 재정연도를 알고 있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둘 다. 뭐냐면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이 재정 순서에서 나왔거든요. 역사에서 우리나라 역사 순서에서. 그러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고 그 법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얘가 2005년에 제정된 걸 알고 있었으니까 수립은 뭐 2005년 이후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2005년 이후로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이제 마지막 순서였어요. 기억님, 디귿님 뭐 그 순서 정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도 2013년 보직 시험에서 현재 제3차가 시행 중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2005년에 제정된 걸 알았으면 이 기본계획은 5년마다니까 보통 5년마다로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종합계획, 기본계획들은. 물론 이제 기본계획이지만 3년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볼 거고 어쨌든 5년마다로 계산해보면 그러면 2005년에 제정된 걸 알면 그럼 뭐 시행된 거 모른다 하더라도 언제 시행된 거 모른다 하더라도 2005년부터 뭐 계산한다 하더라도 5년이면 2009년 그 다음에 또 5년이면 뭐 2014년 이렇게 돼버리니까 2013년에 3차가 될 수가 없어요. 2차밖에 아무리 빠르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 재정연도만 알았으면 이게 유추해서 풀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거다. 2007년 이렇게 외우시고 자,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법 5대 공공부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 기초연금으로 바뀌었는데 아까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2007년 제정돼서 2008년에 시행됐잖아요. 그 사회보험인데 그러니까 사회보험제도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그 다음에 공공부조법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제정돼서 2008년 시행됐다. 똑같이. 근데 이 기초노령연금법이 2014년에 기초연금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연금법 2010년에 제정됩니다. 자, 이것도 5대 공공보조법 중에 하나죠. 우리 시험은 이게 연도는 안 나오고 내용은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1급 시험에서는 이게 연도가 나왔습니다. 연도도 좀 알고 있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치매관리법 2011년. 자, 이번 2020년 사회복지직에 이 연도를 좀 알고 있었어야 하는
문제가 지문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활동 지원, 노숙인, 장애아동 혹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암기법 넣어놨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사회경제주체 때문에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 건데 이것도 연도에선 나오지 않았고요. 기초연금법 2014년 알아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18년 보호직에서 나왔습니다. 2014년 5월이고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점유 수권제 발굴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2월이죠. 이게 이제 2018년 보호직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왔거든요. 연도에서. 그러니까 보면 이제 2014년 똑같이 2014년인데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점유 수권제 발굴에 관한 법률이 더 뒤죠. 12월이니까. 그죠? 그지만 이거까지 월까지 뭐 이렇게 5월에서 5월짜리하고 12월짜리하고 같이 나와버리면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다른 법들을 봐가지고 정답을 좀 유추할 수는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나왔으니까 좀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수당법. 자, 2018년 제정 시행입니다. 아직 안 나왔지만 아동수당법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제대로 된 데모그란트, 즉 사회 투탕이기 때문에. 자, 27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 역사들이 쭉 나와요. 자, 이제 기타 이제 실천과 행정의 역사에서 자, 1급의 논점들이지만 우리 시험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 또 나오고 있는데요. 자, 거기 카바는 사실상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외국 민간 원조, 민간 원조죠. 공공 원조가 아니라 민간 원조 한국연합회인데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발발되고 나서 약 111개의 위원단체들 우리나라에 돕겠다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111개, 약 111개의 위원단체들 대부분의 국적은 미국 국적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1952년에 이 카바를 결성합니다. 따라서 이 카바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전문 사회복지 실천의 이제 실천 방법 전파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했던 일들이 고아원이나 또는 병원이나 학교 이런 것들을 건립해 줬죠. 그래서 시설 중심의 사업을 했던 겁니다. 재가 중심이 아니라. 자, 그리고 이들이 7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를 떠나게 돼요. 초중반에.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는 시설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가가지고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돼요. 민간 분야에서 노인과 장애인 분야에서 먼저 도입되고 92년에 전국에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설립 운영하게 되죠. 자, 우리나라 1970년에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틀려요. 자,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아까 설명했지만 97년에 이게 도입이 되고 이때는 3년마다 1회 이상이었고요. 도입됐을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3년마다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3년마다 평가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1회 이상은 빠지게 되고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최초 시설 평가는 99년이라고 했죠. 아까. 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7급 별정직으로 87년에 이미 시행되었고 이게 92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리고 복지사무 전담기구 조문이 이때 마련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2001년부터 전직이 시행됩니다. 2001년 일반직으로. 자, 그리고 일반직 9급으로. 자, 그리고 그 복지사무 전담기구 있습니다. 이 복지사무 전담기구는 이제 92년에 법으로 그 조문이 만들어졌지만 그 다음에 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자, 95년부터 5년간 보건복지사무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04년부터 2년간 사회복지사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즉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자, 보건복지사무소. 자, 거기에 보건이 붙었잖아요. 맨 처음에는 보건소에다가 사회복 전담공무원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시범사업 할 때.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중단되고 사회복지사무소로 바뀐 것은 시청, 구청, 군청, 본청에다가 사회복 전담공무원들을 모두 배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희망의 전화 2005년 나왔어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2010년 행복이음입니다. 희망복지 지원단 2012년 시군구입니다. 읍면동이 아니라 이거는. 자, 그다음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2013년이죠. 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 더 확대 적용된 것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자 2016년이에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날개 쪽에다가 희망복지 지원단,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해야 돼요. 자, 최근에 1급 시험에서 제가 여기다 미리 적어놨습니다. 18회 시험에서 그러니까 1급으로 보게 되면 18회 시험은 19회 시험이 2021년이니까요. 2021년 시험이고, 요거는 2020년 시험이죠. 18회 시험. 자, 20년, 21년에 18, 19에서 연달아 나와줬는데 사회서비스원이 2019년 최초로 설립 운영됐다라고 하는 거지.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입니다. 주요 역할. 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립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합니다. 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하나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향상이다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있잖아요. 거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있는데 여기다가 사회서비스원 해놓고 여기다가 요 내용을 1, 2, 3 이렇게 적어서 보충해 놓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급의 논점에서 최근에 나오는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이제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희망의 전화, 그다음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희망복지 지원단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읍면동 복지허브와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 거기까지 미리 정리를 해놓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다 정리했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